짧은 사랑이 낳은 긴 영광. 아씨, 준비됐사옵니다. 이른 아침에 계집종이 씻을 물을 대령했다고 방문 밖에서 알렸습니다. 한창 귀여운 나이인 5살 금옥이 나오자 계집종은 정성스럽게 아씨를 씻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녀에게 얼굴을 맡기고 있던 어린 금옥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손으로 자기 눈을 감싼 채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놀란 계집종은 급히 주인 영감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현장으로 달려가 새순물 색깔을 보더니 크게 놀라며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물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녀는 부엌에 따스한 물이 있기에 가져와서 아씨를 씻겼노라 답했습니다. 그 말에 주인은 경악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큰일 났구나. 이를 어쩐단 말이냐? 주인은 황급히 의원을 불러 몹시 아파하는 딸의 눈을 치료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밭꽃의 어린 부리를 끓여 만든 부자탕에 있었으니 주인 영감이 신경통을 치료하고자 하인에게 부자탕을 준비시켰는데 그걸 모르는 다른 하녀가 새순물로 가져갔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부자탕은 사약으로도 쓰일 만큼 독성이 강합니다. 부잣집 딸로 행복하게 살아오던 어린 금옥은 이 일로 인해 졸지에 시력을 잃고 컴컴한 세상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금옥은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며 지냈으나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모습은 항상 애처로웠습니다. 청풍 군수를 지낸 바 있는 아버지 이고는 명문고성 이씨 집안에 재산도 넉넉히 가졌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무남동료의 앞날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고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내 딸이 앞을 못 보지만 남편만큼은 뛰어난 인재로 얻어주리다. 마침 그 무렵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이황이 같은 고을 안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되게 선생이라면 인품으로 미루건대 해안으로 말씀해 주실 거야. 이고는 이황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신랑감을 부탁했습니다. 제 여식이 불의의 사고로 장님이 됐으나 영민함으로 나름대로 내조를 잘할 것입니다. 이황은 사연을 들은 뒤 잠시 뭔가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제자 중에 서해의 인품이 훌륭하여 선생의 따님과 혼인할 만합니다. 하지만 굳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지는 마십시오. 손님 이고가 돌아간 후 이황은 제자 서해를 불러 고성 이씨 집안과의 혼인을 권했고 서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일이 추진되어 이윽고 혼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전통 혼례식에서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신부를 부축하므로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방에서 두 사람이 있게 되자 신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들통나면 소방 맞을지도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신부 이씨는 그저 가만히 있었지만 곧 그 사실을 파악한 서해는 아내 이씨의 부들부들 떠는 손을 잡으며 따스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두려워하지 마오. 현숙한 덕은 두 눈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니 서로 잘 지내봅시다.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자 서해는 앞으로 헤쳐나갈 일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우리 집안의 내력은 이러저러하다오. 서해는 아내에게 밤새 자기 집안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도 궁리해가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는 연신 감동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정식 부부가 됐으며 밖에서 초조해하며 상황을 지켜본 장인 이고는 새벽에야 안심했습니다. 이 혼인은 전적으로 이황의 해안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제자인 소해의 인품을 잘 알기에 아내에게 장애가 있다고 내치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제자 서해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지극히 보살피며 살아가는 스승 이황을 보고 깨달은 바 있기에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장인 이고가 감탄했습니다.
우리 사위는 정말 대단한 인품을 지닌 인물이로다. 장인 이고는 기특한 사위를 위해 소원이라는 집을 지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원은 1968년 보물로 지정되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하게 살아온 서해는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으면서 젊은 나이에 문장과 학문이 한층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내와의 금실도 좋았고 처자들도 얻는 등 파란 하늘 같은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심 강한 불행이 찾아와 남편 서해를 병상에 눕게 했습니다. 아내는 아픈 남편을 위해 찰밥에 벌꿀, 참기름, 견과류 등을 추가한 약밥을 만들었습니다. 여보, 이걸 드시고 어여 일어나세요. 남편 서해는 아내의 정성을 봐서라도 맛있게 먹고 병석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하고 결혼 5년째인 만 22세 나이에 미안하단 말을 남기고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여보, 저승에서는 아프지 마세요. 여기서는 제가 아들을 잘 키울 테니 아무 염려 마세요. 서해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 아들 서성은 겨우 2살이어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과부가 된 이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남편 형제인 서엄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씨의 아주버니이자 조카 서성의 둘째 큰아버지인 서엄의 집은 한성부 약현에 있었는데 약현은 조선시대의 약을 파는 사람들이 이곳 언덕에 모여 살아 생긴 지명입니다. 이 씨는 서엄 집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자립심을 기르고자 청소년 시절 밥을 짓고 술 빚는 일을 익혔던 경험을 바탕으로 약현에서 청주를 빚어 장사했습니다. 그 청주 맛이 매우 좋기에 사람들은 약현 청주라는 뜻으로 약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씨는 또 벌꿀과 참기름을 가미한 찰밥을 팔았는데 이는 약밥 혹은 약식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벌꿀과 참기름이 귀해서 약으로도 여겨진 데다 약현에서 만들었으므로 자연스레 약주와 약밥은 좋은 심상을 안겨주며 날개 달린 듯 인기리에 팔렸습니다. 덕분에 이 씨는 돈을 많이 벌었고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서성은 중부 서엄에게 글을 배우다가 율곡 이이의 문화생이 됐습니다. 그 뒤 서성은 선조 때 급제해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쳐 판중 추부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서성의 성공은 어머니 이 씨의 결단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 씨는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준 남편에게 보답하고자 아들을 출세시키는 일에 전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을 일으켰으니 손자 서경우는 우의정, 증손자 서문중은 영의정이 됐고 그 후로도 영의정 4사람, 이조 판서 18명이 나왔으며 구한말, 서재필도 서성의 후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